해서 8명. 충북도의 이런 침수 위험 지역이 어디 있어요? 제일 지금 심각한 데는 이제 괴산댐입니다. 괴산댐. 괴산댐은 이제 저번에 그냥 같은 데 아니고 괴산댐 안 가시는 거예요? 달천강이라는 강이 있고 여기 묘강인데 그게 사천인데 그게 흘러드는데 물 웅덩이가 너무 작습니다. 괴산댐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소양호에 저수 용량이 적다. 저 보니까 조금만 물이 나오면 달천강이 넘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 괴산댐이 원류를 했어요. 이거의 상류예요?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그거는 이제 한강의 상류이고요. 요거는 금강입니다. 그러니까 괴산댐 예. 그 유역에 뭐 문제가 나 있다고? 예, 그게 거기가 항상 넘치어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데고 그때는 댐을 다 열었는데도 원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충주가 잠깁니다. 남한강으로 해서 양수리로 간다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가 잠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여기 차도에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병천천이 이게 천상천입니다. 물보다도 그 단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운동 단체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준설이 안 되더라도 요 하상 요 위에 내려오는 지천만은 준설하게 하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지천부터 위에부터 병천천의 예. 이 부분에 하상이 높으면 네네. 물이 잘 안 빠질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류에 위험이 있다는 건데 상류에 그 원류 위험이 있다고 말인가요? 아니 여기는 원류가 그래도 수변 공간이 넓으니까 되는데 괴산은 달천강이 여기 얘기 아니고 딴 괴산이에요. 괴산이 지금 아주 그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인사사고가 있었고요. 근데 이 얘기는 갑자기 왜 하셨어요? 아니 우리 지금 충청북도의 재난 상황이 여기 여기 미호강 지역도 있고 저쪽 이건 무심천하고 미호강 청주 지역이고요. 금강이고요. 저거는 저 속리산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괴산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서울 가는 건데 거기가 취약점이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고 여기도 이런 여기 뭐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엄청이 보완이 된 거죠. 이만큼 수변 공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충북 지역의 이런 구조적인 재위험 지역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냐 그럼. 제가 제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괴산댐과 충주 지역이 제일 위험하고 실제로 계속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청주 지역은 여기 지역이 무심천으로 해서 흘러들 때 침수 지역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환경청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좀 안전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괴산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야 될 일이 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설계 자체를 하고 괴산댐 자체를 지금 그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1900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생긴 그 콘크리트댐입니다. 근데 전기는 아주 미미하고 0.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올라오고 하면은 괴산댐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될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는 이 면적, 그러니까 용수 면적이 너무 넓고요. 그 비가 떨어져서 모이는 면적은 넓고 물구덩이 너무 작아가지고 소양강에 지금 4분의 1밖에 그러니까 상류 유역 면적이 넓어서 물이 걸핏하면 넘치고 댐 정도의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댐을 키우자 그 말인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저수조를 만들자든지 또는 그 댐 자체를 뭔가 전기잼을 포기하고 이거 자체를 용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거기가 제1지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심천과 청주 지역이 만약 침수가 되면 위험하니까 그것이 두 번째인데 여기는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무심천은 뭐 어떤 문제입니까? 무심천은 이제 저기 대청호에서 물을 내려보내게 되면 무심천을 거쳐서 이것이 걸려서 이 미호천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무심천이 상류예요? 그러니까 상류가 두 개가 있는데 청주에서 들어오는 무심천이 하나 있고. 미호천의 상류가 무심천이에요? 예. 근데 그 무심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무심천이 이제 화폭은 작은데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될 경우에 그것이 넘치면서 무심천 주변의 청주시 지역에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의 문제가 됐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요 무심천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음성 진천에서 내려오는 게 합쳐서 미호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여기가 산악이 백두대간이 제일 긴 구간이 있고 금강과 한강의 수계가 다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위험 취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미호강에 대한 준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다천강 유역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이제 수자원공사가 해서 이제 전기댐을 생산하거든요. 전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계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 밑에 물구덩이를 크게 하거나 뭔가 저수조를 만들거나 그런 대책이 없으면 계속 계산댐 근처에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호강인데 이쪽이 이제 옥사하는 건데 미호강이 이렇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준설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계속 넘칩니다. 비가 좀 오면.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 이제 침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면하우스도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준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 환경들이 했는 데는 이거는 이제 뭐 레저 문화 시설 이런 걸 해서 이제 미호강 그 침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청주에서 공약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사건 경위도 대체적으로 밝혀졌고 책임자 문책도 대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얘기인데, 유가족들은 무지하게 뭐 억울하다고 계속 진상규명하자고 국정조사하자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책임자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요 제방 붕괴에 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왜 하천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교통통제는 안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와 관련해서는 7개 기관에 45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제 충북도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충북도청 관할이거든요. 요 지하차도는. 근데 이제 대면 실장하고 뭐 과장, 팀장들은 이제 7명이나 기소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지사님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유족들께서는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부실하다,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레도 한번 보기로 했으니까 좀 얘기 들어보죠. 불행한 일입니다. 미리미리 좀 막으면 안 되네요.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무주의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충북도의 어떤 취약지구 관련해가지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수 취약지구라고 해가지고 금강 관내만 해서 한 227개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 취약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방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홍수 취약지구를 관리를 하는데 지방하천은 아직도 사실 그런 손길이 안 닿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 하천들도 대규모 하천들의 방제 시설 부담이 너무 크다고 다 국가 하천으로 바꿔달라고 여기저기서 난리던데. 네, 지금 많이 승격을 하긴 했습니다. 작년에 국가 하천 지정된 데는 무리 없이 다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또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539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통 국가 하천 저런 가지고 감당이 되지는 않을 거고.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국가 하천도 사실은 전체 관리하기에는 아직도 재정적으로 여력이 많지는 않죠.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 더 작은 하천들까지 관리는 사실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관리는 더 안 됩니다. 아까 그 위험지구 관련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한 2,7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충북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한 1,900개 정도인데 8,900개 정도가 아직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 하천, 소하천, 가릴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 관리 비용이 사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죠. 그 지방 하천하고 이제 그 국고 보조 사업이었었는데 지방 이전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시도나 시군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좀 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까? 이 다리가 이제 350m입니다. 수변공가까지 하면 500m 되는 도로 다리인데 이 다리가 3년 걸렸습니다.
6개월 정도면 끝나야 될 다리 공사가 3년을 끌다 보니까 500mm 그 아까 얘기한 홍수가 덮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임시제방 붕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도로나 관리 SOC는 돈을 한꺼번에 줘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저게 이 사고 끝나고 나서 6개월 만에 다 끝난 건데 이거를 여기까지 500m를 만약에 1년 내에 끝났더라면 이런 사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충주에서 청주 오는 그 충청중앙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게 8년, 9년째 걸리고 있습니다. 맞는지.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한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저쪽 끝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진입 차단 시설이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물이 차면 들어오지 말라는 진입 차단 시설이 내려오고 그것도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입니다. 여기서 감지가 되면 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수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고 당시 왔을 때 물풀려고 있었는데. 그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요 핸드레일 같은 게 간격이 너무 넓다 그러셔가지고 간격을 좀 좁힌다든지 요 사다리 같은 거 더 설치하고 이런 거. 배수 펌프는 일상적인 강우를 견디는 건 정도는 충분히 될 그렇습니다. 텐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외부에서 갑자기 강우 지하차도 오수가 밀고 들어올 때를 강물이 밀고 들어올 때 제가 그 이제 이 지하차도의 길이라든지 위험성 같은 걸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위험시설 네. 현황 파악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한 8,80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침수 우려 지역, 뭐 산사태 우려 그 지역, 관리를 서류로 행정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요즘은 모든 위험시설이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다 실제로 볼 수 있게 체크하나요? 모든 데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뭐 태양광 발전하는 데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지는 않고 사전에 점검을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네, 중앙정부 부처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역시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초시군구도 하고 일단 시설물 관리 주체하는 만약에 시군 관리 시설이면 시군구가 먼저 하고 광역과 도가 이제 메타 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옛날처럼 인력으로 관리할 때 하고 지금처럼 전자 장비들이 발달한 시대에 전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사면 같은 데는 계측기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그 변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상황실 같은 데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 말씀하신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감지하는 것들도 여기 혹시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통행량 여기. 네. 통행량이 대개 한 얼마쯤 될까요? 여기가 이제 그 청주 공항하고 오송을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은 참 많습니다. 근데 좀 많은 건 알겠는데. 예, 어느 정도? 개수는 제가 예.